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쉽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무기력함,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명지병원 신경과 이수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네. 치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치매에도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치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번 시간에는 혹시 혈관성 치매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혈관성 치매는 어떤 건가요? 네.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치매는 이제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혈관성 치매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문제가 원인이 되는 치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뇌의 작은 혈관들이 막히거나 손상되면서 뇌세포가 죽고 그 결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치매의 종류인 알츠하이머 치매가 뇌세포 자체가 퇴행되는 병이라고 한다면, 이에 반해 혈관성 치매는 혈관 사고, 즉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상은 기억력뿐 아니라 주의력, 판단력, 언어 능력, 계산력, 집중력 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뇌 손상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증상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환자분마다 개인차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혈관성 치매의 증상이요. 또 많다고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혈관성 치매는 기억력보다는 집중력, 판단력, 그리고 실행 능력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잘 못하거나 순서를 착각하거나 멀쩡해 보이지만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성격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말수가 줄어들거나 우울감이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 알츠하이머 치매는 초기에는 주로 기억력 감퇴가 눈에 띄고 성격 변화는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혈관성 치매는 증상이 더 불균형하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이상하지만 치매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관성 치매도 시간이 지나는 거에 따라서 악화가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그 진행 속도는 알츠하이머 병과는 이제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는가 하면, 이에 반해 혈관성 치매는 계단식 악화, 한번 크게 악화됐다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다시 또 갑자기 크게 악화되는 이런 계단식 악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뇌혈관 사고가 한번 생기게 되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이후 이제 안정화되다가 또 다른 사고로 다시 떨어지는 이런 계단식 악화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나빠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재발 방지가 핵심 관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그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는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부정맥과 같은 혈관성 위험 요인들입니다. 이런 병들이 오래 지속되면요, 뇌 속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그 부위에 점차 뇌 기능이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뇌졸중을 일으키면서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흡연, 과음, 운동 부족, 비만과 같은 생활 습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혈관성 치매는 그렇다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혈관성 치매의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혈관성 위험인자들, 혈압 관리, 당뇨 관리, 고지혈증 관리와 같은 기저질환을 철저하게 조절하고요. 식사
관리, 그리고 운동 같은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약물 치료로 새로운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완치가 안 된다니 암울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관리가 잘 이루어진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관리에 따라서 예후가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겠군요. 네. 그렇다면 혈관성 치매는 예방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다른 치매보다도 예방 가능성에 있어서는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그리고 심장질환 같은 혈관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또한 금연, 규칙적인 운동, 식이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 평소 습관 관리를 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관성 치매 환자에서 뇌졸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 개입한다면 인지 저하가 심하게 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요, 이제 혈관성 치매 환자분들을 보면 성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실제로 성격이나 감정 조절에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이제 주로 말씀하실 때 예전에는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쉽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무기력함,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어떤 분께서는 이제 갑자기 이제 무관심해지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외출을 삼가하는, 즉 돈문불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인지기능뿐 아니라 정서와 행동 변화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혈관성 치매가 생기면 가족들은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생활 기능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치매라는 것이 이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식사하시는 것 혹은 이제 약을 이제 제때 드시는 것, 그리고 위생 관리, 이런 이제 전반적인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출 시에 밖에서 길을 잃거나 특히 은행에서 금전 관리, 통장의 비밀번호 혹은 이제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 를 헷갈리거나 혹은 이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족의 정서적인 지지나 일관된 일상도 환자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에 변화의 징후를 포착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혈관성 치매에도 약을 쓰나요? 어떤 약이 효과가 있나요? 혈관성 치매에는 몇 가지 약물이 사용되긴 하지만 흔히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명확한 표준 약물은 아직 없습니다. 주로 혈관의 위험 요인을 조절하는 약물이 되겠죠. 예를 들면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항혈소판제 등이 핵심이 되겠고요. 이 혈관성 치매에 인지 증상이 있으면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병태가 동반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알츠하이머 약물을 일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울감이나 불안 증상이 동반되면 이에 대한 약물 치료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건강 관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혈관성 치매는 MRI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혈관성 치매는 MRI에서 특이한 소견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MRI를 촬영하는 것이 진단에 매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질 변성, 미세출혈, 만성 뇌경색 같은 병변들을 MRI를 통해 확인하고요. 이러한 병변들이 혈관성 치매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 100% 확진을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환자의 증상과 병력,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MRI는 진단의 한 축일 뿐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마다 패턴이 달라서 경험 있는 전문의의 판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일반인의 입장에서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 가능한 치매라는 점입니다. 조기에 혈관 위험 요인을 조절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발병 자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 진행이 빠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예후를 좌우하겠습니다. 치매는 노년기에만 생기는 병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 혈관 건강이 곧 내 건강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은 분들에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으로 뇌졸중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조발하는 경우, 그리고 모야모야병 내지는 카다실과 같은 어떠한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동시에 인지 기능의 저하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문제가 있는 젊은 분들에서도 혈관성 치매의 여부를 각별하게 확인하고,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빨리 검사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치매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나이에 맞지 않더라도 그런 인지 기능의 저하 소견이 보인다고 한다면 젊은 나이에 생기는 치매 혹은 이제 유전 질환과 같은 부분들의 요소가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 발견을 위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뇌졸중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